이번 시간에는 멀티리어 퍼셉트론을 텐서플로우로 구현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XOR 패턴을 학습을 시키는 네트워크를 설계를 하고 학습을 시켜 볼 텐데요. XOR 패턴은 다음과 같이 4개의 샘플이 주어집니다. 00일 때 0이 나오고 01일 때 1이 나오고 10일 때 1이 나오고 11일 때 0이 나오는 그러한 패턴입니다. 자, 이 패턴을 위해서 네트워크 설계를 221 구조로 설계를 했는데요. 입력이 2개고 출력이 하나인 거고요. 자, 이때 그 히든 레이어의 노드 개수는 여기서는 3개로 했는데 요거는 이제 여러분 그 설계하는 사람이 정하기 나름입니다. 자, 코드 구현을 하려면 일단은 그 입력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를 다음과 같이 2차원 행렬로 구성을 합니다. 00, 01, 10, 11 그리고 y 데이터에 대해서도 0, 1, 1, 0인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y도 행렬로 구성했다는 점입니다. 자, 그리고 그 하이퍼 파라미터를 찾는 중에는 다음과 같이 랜덤 시드를 고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하면은 히든 노드의 개수라던가 아니면 러닝 레이트 이렇게 그 실험 학습을 시키는 사람이 조정해야 되는 값을 말합니다. 넘파이랑 텐서플로우 모두에 적용을 해야 되는데요. 아래에서는 랜덤 시드를 1, 2, 3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넘파이의 랜덤의 시드, 그다음에 텐서플로우의 set 랜덤 시드 이렇게 줍니다. 자, 그러면 그 아래 전체 코드가 제시되어 있는데요. 실습을 하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파이더 4로 업그레이드를 좀 하고요. 화면 레이아웃을 좀 바꿨습니다. 자, 그럼 제일 먼저 텐서플로우를 추가를 하고요. 넘파이도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파이플로트 추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랜덤 시드 1, 2, 3으로 줬습니다. 텐서플로우도 역시 랜덤 시드를 1, 2, 3으로 동일하게 주고요. 고정을 시킨다는 의미지 이 값에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X 데이터는 처음부터 numpy 데이터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numpy array 0, 0, 0, 1, 1, 0 네, 이렇게 있으면 되죠. 그 다음에 y 데이터는 역시 numpy 데이터로 만드는데 같으면 0, 다르면 1 이렇게 레이블링을 합니다. 자, 그리고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 주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그 하이퍼 파라미터가 러닝 레이트죠. 여기서는 0.01로 주겠습니다. 자, 데이터랑 하이퍼 파라미터가 준비가 됐고요. 제일 먼저 할 일은 이제 X 데이터를 담을 X 텐서를 만들겠습니다. X는 플레이스홀더로 하면 되죠. 플레이스홀더 데이터 타입은 플로트 32로 하고요. 그다음에 쉐입은 샘플 개수가 4개니까 4개로 하고
컬럼은 입력이 2개니까 2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꼭 4개로 고정할 필요가 없고 none이라고 해주면 입력되는 데이터 개수에 따라서 자동으로 값이 설정이 됩니다. 자, 그럼 y도 마찬가지로 텐서플로우 플레이스홀더로 해주면 되는데, 이때는 컬럼이 1개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웨이트를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히든 노드의 웨이트, 히든 1번의 웨이트가 입력이 2개고 출력이 히든 3개니까 2, 3이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아보기 쉽게요. 텐서플로우에 트렁케이트 노멀을 많이 쓰는데요. 쉐입은 입력이 2개고 출력이 3개가 되죠. 입력이 2개고 히든 레이어의 노드가 3개니까요. 그 다음에 평균은 0으로 주고 표준 편차는 1.0으로 주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타입은 텐서플로우의 플로트 32 이런 식으로 초기화를 할 수 있는 녀석을 준비를 했습니다. H1에 히든의 바이어스도 있죠. 바이어스는 입력이 1개고 총 3개가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텐서플로우에 보통 바이어스는 그 제로로 많이 초기화를 합니다. 제로로 초기화를 하는데 쉐입은 3이 되겠습니다. 자, 초기화하는 값을 준비를 했고요. 얘를 이용해서 변수를 만들겠습니다. 히든에 있는 w1은 베리어블인데 초기화하는 녀석으로 w 2, 3 이렇게 넣고요. 바이어스도 베리어블로 만드는데 h1에 b13을 이용하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히든에서 출력으로 가는 그 가중치랑 웨이트 그 바이어스를 정해 주겠습니다. 여기 아웃풋으로 가는데 아웃풋으로 가는 W에 대해서 3개가 1개로 가죠. 출력은 하나니까요. 여기도 역시 트렁케이트 노멀로 하겠습니다. 쉐입은 이번에는 히든 노드가 3개고 출력이 하나니까 3,1로 하고 미는 0으로 하고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은 1.0으로 하겠습니다. 데이터 타입은 플로트 32로 하고요. 자, 아웃풋의 그 바이어스는 역시 바이어스는 이제 출력단은 이제 하나가 있는 거죠. 제로로 하면은 되겠고요. 자, 그럼 이때의 미안합니다. 1개가 돼야 되죠. 출력은 하나니까요. 자, 그 다음에 W2는 베리어블로 만들어 주면 되겠죠. 5에 W 31로 만들어 입력으로 주고요. 바이어스도 베리어블로 만들어 줍니다. 때는 B에 11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은 그 웨이트랑 바이어스는 이제 결정이 됐고요. 자, 이걸 이용해서 신경망 네트워크를 지금부터 설계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그 히든 노드에서의 출력은 G1이라고 할게요. 텐서플로우의 매트릭스 멀티플라이 X랑 W1을 곱해주고 B1을 더해주면 되겠고요. 자, 이거를 그냥 쓰는 것이 아니고 그 시그모이드 함수를 통과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텐서플로우에 보면은 시그모이드 함수가 있고요. 얘를 통과를 시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입력에서 첫 번째 히든 레이어로의 그 계산이 끝난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G2 히든 레이어에서 아웃풋 레이어로 또 계산을 하겠습니다. 매트릭스 멀티플라이 A1을 입력으로 주고요. W2를 곱하면 되겠죠. 그리고 B2를 더해줍니다. 자, 여기도 역시 시그모이드 함수를 통과를 해야 되겠죠. 시그모이드 G2 이렇게 해줍니다. 자, 이렇게 최종적으로 나온 결과물을 y의 approximation이니까 y-het이라는 y-het으로 저장해 두겠습니다. 자, 계산하는 식을 세웠고요. 네트워크를 이제 설계를 했고요. 이번엔 로스를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로스는 크로스 엔트로피로 할게요. 자, 크로스 엔트로피는 마이너스 y 곱하기 텐서플로우의 로그 함수를 취하면 되죠. y-햇에 대해서 로그 함수를 취하고 또 1-y에 곱하기 로그를 취하면 되겠습니다. 1-y-햇. 자, 이게 y도 지금 로우가 3개가 있고요. 로우가 4개가 있죠. 4by 1이고 y-햇도 4by 1입니다. 그래서 대응되는 것끼리 이렇게 곱해지는 거고요.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로스는 총 그 4by 1이 계산되겠죠. 총 값이 4개가 있습니다. 자, 이것들을 평균을 낼 필요가 있겠죠. 텐서플로우의 reduce mean 평균을 내줍니다. 자, 이번에는 이 로스에 대해서 최적화를 해야 되죠. 옵티마이저를 하나 준비를 합니다. 텐서플로우의 트레인 안에 옵티마이저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을 쓰겠습니다. 네, 파라미터로 러닝 레이트를 주면 되고요. 자, 이제 이 옵티마이저를 최소화하는 거를 반복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거를 트레인이라는 이름으로 두고요. 옵티마이저를 미니마이즈 하겠습니다. 로스에 대해서. 자, 여기까지 학습을 이제 하는 것을 준비를 했고요. 자, 이번에 학습이 될 때 accuracy, 정확도가 얼마가 되는지를 좀 측정해 보겠습니다. 자, 이 최종 출력 노드가 하나고 나오는 값이 시그모이드 함수를 통과를 했기 때문에 0에서 1 사이의 값이 되죠. 그래서 이 기준값으로 0.5보다 크면은 뭐 1번 클래스, 그렇지 않으면 2번 클래스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0.5보다 큰지 작은지를 판단하는 스레시홀딩 작업이 필요하죠. 그래서 스레시홀딩이라는 그 이름으로 다음과 같은 계산식을 정의하겠습니다. greater equal이라는 게 있는데요. y 햇이라는 녀석이 0.5보다 크냐? 크면은 true, 작으면은 false가 나오겠죠.
자, 그런데 이 greater equal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냥 이런 식으로 기호를 써도 되겠습니다. y hat 자체, 어차피 y hat 자체가 텐서기 때문에 텐서에 이 연산자를 쓰면은 크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결과물은 이제 y hat이 4by 1이기 때문에 스레시홀딩 결과물도 4by 1로 나오고 거기에는 true false가 그 4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accuracy를 계산하려면 true는 1.0, false는 0.0으로 바꿔가지고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스레시홀딩을 스레시홀딩을 cast라는 그 텐서플로우에 cast라는 또 함수가 제공되는데 이 스레시홀딩 값을 플로트 32로 바꿔라 라고 하면 true는 1.0, false는 0.0으로 바꿔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그 스레시홀딩 한 결과물이 트레이닝 데이터의 타겟값 y랑 똑같은지를 보는 거죠. 텐서플로우에 equal 똑같냐? 스레시홀딩이 y 타겟 값이랑 똑같냐라는 것을 보는 겁니다. 자, 같으면은 또 true랑 다르면 false가 나오겠죠. 그래서 다시 얘를 캐스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캐스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prediction이라는 이름으로 식을 정의하겠습니다. prediction. 자, 그럼 accuracy는 이것들의 평균을 구하면 되겠죠. accuracy는 tensorflow reduce mean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y-hat이 0.5보다 큰지를 판단해서 true false를 저장하고 이 true false를 플로트 32로 타입캐스팅을 해주고요. 이 타입캐스팅한 1.011을 y랑 똑같은지를 검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또 true false로 나오니까 플로트 32로 1.0이나 0으로 타입캐스팅을 해줍니다. 맞춘 거의 개수 맞추면 1이 되고 다르면 틀렸으면 0이 되겠죠. 4개가 나올 텐데 그것들의 평균을 계산을 합니다. 자, 이제 학습할 일만 남았는데요. 세션을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변수 초기화하는 거죠. 자, 변수 초기화를 하기 위해서 세션 런에 텐서플로우의 글로벌 베리어블 이니셜라이저를 한번 실행해 줍니다. 자, 반복을 하기 위해서요. f폭을 한 300 정도 주겠습니다. for I in range f폭. 자, 세션 런을 하는데 출력 결과 반복 계산을 해야 될 게 트레인 계산할 거죠. 그 다음에 로스도 출력을 해볼 거기 때문에 로스도 계산하라고 하고요. y-hat도 계산을 하겠습니다. accuracy y-hat 뭐 출력하려면 계산하고요. 뭐 빼도 상관은 없습니다.
애큐러시도 계산하도록 시키겠습니다. 자, 이거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데이터가 입력으로 제시가 돼야 됩니다. x한테는 x 데이터를 입력으로 주고요. y한테는 y 데이터를 입력으로 줍니다. 자, 이거를 출력하려면 계산 결과를 받아야 되는데 트레인에 대해서는 뭐 결과 남기는 값이 없으니까 이렇게 언더바로 받아주고요. 이렇게 되지만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out이라는 변수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out은 하나, 둘, 셋, 네 개의 값을 담게 되겠죠. 그러면 출력은 에포크를 보여준 i도 출력하고요. 변수 이름을 여러 개니까 s를 붙이겠습니다. s 0, 1 로스도 출력하고요. 애큐러시도 출력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300번을 반복을 하고 나면 클로즈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실행을 해 볼게요. 전체를 선택을 한 다음에 F9를 눌러 보겠습니다. 네, 잘 나오고 있습니다. 299까지 나왔고 아웃풋 0이 로스가 0.69 이만큼까지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아웃풋 2가 애큐러시인데요. 애큐러시가 4개가 나왔네요. 하나가 나와야 될 텐데. 여기 인덱스가 2번이 0, 1, 2, y 햇을 출력을 하고 있었네요.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애큐러시였죠. 애큐러시는 인덱스가 3이 되겠습니다. 예, 고치고 다시 전체를 선택해서 다시 실행해 보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제대로 나왔죠. 그런데 인식률이 0.5, 0.75 이 정도 수준으로 나옵니다. 앞쪽에서는 0.75까지 갔고요. 네, 4개 중에 3개 맞춘 건가요? 어쨌든 마지막에는 오히려 인식률이 떨어졌습니다. 자, 로스가 어떻게 되는지 좀 살펴보기 위해서 로스를 플로팅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려면 로스를 기록을 해 놔야겠네요. 자, 반복하는 부분만 좀 새로 실행하도록 앞부분까지만 실행시켜 놓겠습니다. 세션까지만 먼저 실행을 해 놓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실행하겠습니다. 클로즈도 나중에 할게요. 네. 애큐러시를 출력을 했네요. 제가 실수했습니다. 애큐러시가 아니고 0, 1 로스를 출력하기로 했죠. 네, 그래프를 봐서는
계속 내려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 말은 에포크를 좀 더 늘려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겠죠. 1000번 정도 해보겠습니다. 조금 0.7대에서 조금 줄어서 내려갔고요. 네, 이렇게 좀 줄어든 것, 수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에큐러시를 같이 좀 출력을 하겠습니다. 0, 1, 2, 3. 에큐러시가 1000번쯤 가니까 이제 0.75까지 갔고요. 한 2000번 한번 해볼게요. 네, 아직은 성능은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0.68까지 내려갔고요. 그래프가 끝부분을 좀 다시 보겠습니다. 끝부분을 한 2000번이니까 1000번 이후를 좀 볼게요. 예, 1000번 이후를 보니까 여전히 쭉 밑으로 줄어드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 말은 얘를 10,000번 정도로 바꿔볼게요. 예, 여전히 밑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전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20,000번 해보겠습니다. 성능이 조금 다시 내려갔네요. 0.6까지 떨어졌습니다. 0.6까지 떨어졌고요. 예, 여전히 내려가고 있습니다. 30,000번 해보겠습니다. 20, 100, 1000만. 로스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떨어지네요. 그 와중에 성능은 1.0까지 도달은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에포크를 늘릴수록 계속 로스가 계속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었는데요. 50,000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로스는 급기야는 0점대 0.0까지 떨어졌습니다. 예, 드디어 이제 여기가 좀 수렴되려고 하는 것 같네요. 자, 일단 트레이닝은 여기까지 해보고요. 예, 로스 그래프를 보면서 학습을 더 해야 될지 아니면은 더 그만둬야 될지 판단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터레이션을 충분히 많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로스가 더 이상 어느 정도까지 내려가다가 더 안 떨어진다면 그때는 러닝 레이트를 좀 더 작게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지금 거의 5만 번을 돌렸더니 로스가 굉장히 떨어졌지만 자, 이게
성능을 안 보인 지금 본 데이터 000, 10, 01, 11 데이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을 내는데 요 근방의 데이터에 대해서도 잘 낼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스가 굉장히 에포크를 많이 돌려서 로스를 극도로 작게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지는 나중에 테스트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손실함수는 우리가 직접 크로스 엔트로피 수식을 적어줬었는데 다음과 같이 텐서플로우의 nn 보면 안에 보면은 시그모이드 크로스 엔트로피 위드 로짓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로짓 값을 입력으로 주면은 여기서 시그모이드 함수도 통과를 시켜주고 그 결과를 가지고 크로스 엔트로피까지 계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사용하면 더 편리하겠고요. 자, 그리고 그 초기화를 할 때 그 이니셜라이저를 트렁케이티드 노멀로 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이니셜라이저를 써주면 더 수렴이 잘 되기도 합니다. 케라스의 이니셜라이저의 트렁케이티드 노멀이라고 해주고요. 근데 얘가 리턴해 주는 것이 사실은 함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다가 f를 붙여놨고요. 케라스의 이니셜라이즈에 제로라는 녀석이 있는데 얘도 역시 제로로 초기화를 시켜줄 수 있는 어떤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W1이랑 B1, W2, B2 역시 이런 식으로 이제 정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W를 주고 쉐입을 정해주고요. FB도 쉐입을 이렇게 정해주고 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코드를 고쳐 볼 수가 있겠고요. 이거는 각자 해보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 최적화 방법을 그레디언트 디센트 옵티마이저를 썼는데 아래 최적화 함수를 사용하면 200회 만에 정확도 1.0에 도달한다고 합니다. 요건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네, 두 번 나왔었는데. 자, 옵티마이저를 얘를 안 쓰고요. 트레인에 아담 옵티마이저라는 게 있었습니다. 자, 러닝 레이트는 똑같이 줬고요. 자, 이 부분을 이걸로 바꿨고요. 에포크를 200번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200번 되기도 전에 트레이닝 그 에러가 1.0이 돼버렸네요. 에큐러시가 1.0이 돼버렸네요. 예, 뭔가 그리고 로스도 굉장히 빨리 아까보다는 많이 빨리 줄어들었습니다. 아까는 0.7, 0.68 뭐 이 정도였는데 0.4까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줄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는 네트워크 구조를 좀 바꿔볼게요. 네트워크 구조를 출력을 두 개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출력을 두 개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학습 데이터 부분을 코드를 바꿔야 되는데요. x는 그대로 놔두고 y에 대해서 행렬이 되도록 자, 이렇게 하는 거죠. 00이 들어오면은 여기는 1이 되고 여긴 0이 되도록 그렇게 그 타겟을 정해준다는 얘기고요. 0일일 때는 01, 그 다음에 10일 때도 01, 11일 때는 10. 이렇게 이제 타겟을 정해줍니다. 자, 이렇게 정해주면은 나중에 판정을 할 때 이 나온 값이 0.5보다 크냐 작냐 하는 그 0.5라는 기준값을 제시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둘 중에 더 큰 쪽으로 레이블을 정답이라고 결정을 하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accuracy를 계산하는 부분도 살짝 달라지겠죠? 자, 전체 코드를 보겠습니다. 자, 전체 코드는 바뀌는 부분이 이 부분이 좀 바뀌었고요.
다음에 x는 아까랑 똑같고요. x랑 y는 아까랑 똑같습니다. y는 여기가 달라졌죠? y도 컬럼이 이제 두 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바뀌었고요. 다음에 이니셜라이저는 케라스가 제공하는 트렁케이트 노멀이랑 그 제로라는 이니셜라이저를 준비를 했고요. 그거를 W1에 대해서 쉐입을 2, 3, 다음에 바이어스는 히든이 3개죠. 1, 3이 되겠고요. 다음에 W2에 대해서는 히든이 3개고 출력이 2개니까 3, 2. 다음에 바이어스는 1개에서 2개로 이렇게 쉐입을 정해줍니다. 자, 요 쉐입 정해주는 것만 여러분들이 좀 할 수가 있으면 이 네트워크 설계하는 거 가능하겠죠. 다음에 아래쪽은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G1 계산해주고 액티베이션 시그모이드를 통과해서 액티베이션 하나 만들어 주고요. 다음에 G2 계산해주고 G2의 액티베이션 A2 이렇게 했습니다. A2를 Y 해시라고 했고요. 다음에 이번에는 직접 크로스 엔트로피를 정해준 게 아니고 텐서플로어가 제공하는 시그모이드 크로스 엔트로피 위드 로지. 자, 이때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은 레이블은 Y로 주면 되고 여기는 액티베이션 펑션을 통과하기 전에 값을 넘겨줘야 됩니다. 그래서 시그모이드 함수를 통과하기 전인 G2를 넘겨주면 얘가 내부적으로 시그모이드 함수를 통과를 시키고 그 다음에 크로스 엔트로피를 계산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것들의 평균을 계산을 하고요. 평균을 계산해서 로스라고 최종적으로 식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아담 옵티마이저를 쓰는데요. 조금 전에 아담 옵티마이저로 바꾸니까 200번 만에 거의 1.0에 도달을 했었죠. 그 다음에 애큐러시를 계산하는 부분이 다음과 같이 좀 바뀌었습니다. 출력 Y 정답 타겟 Y에서 가장 큰 값을 찾습니다. 근데 그 큰 값을 axis 1 컬럼에 대해서 지금 로우가 트레이닝 데이터 샘플이 4개니까 로우가 4개고 컬럼이 2개씩 있는데 그 2개 중에서 컬럼 2개 중에서 더 큰 쪽에 더 크게 되는 아규먼트 인덱스를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첫 번째 컬럼이 더 크다면 인덱스는 0이 될 테고요. 두 번째 컬럼이 더 크다면 인덱스는 1이 될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Y 햇에 대해서도 크게 하는 첫 번째 축에서 컬럼 축에서 값을 크게 하는 그때의 아규먼트 인덱스를 찾으라. 각각의 찾은 인덱스가 같으면 true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correct에는 샘플 4개에 대해서 true, false가 적당히 들어가게 됩니다. 자, true, false를 1, 0으로 바꿔야 되니까 캐스팅을 해주고요. 플로트 32로 캐스팅을 해줍니다. 그러면 맞았을 때는 1, 틀렸을 때는 0.0이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다시 평균을 구하면 최종 애큐러시가 계산되어 나옵니다. 자, 이 부분이 좀 새롭게 바뀐 부분이죠. 자, 세션을 열고 변수를 초기화를 하고요. 에포크를 300만 돌렸습니다. 그리고 출력이랑 아웃풋을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자, 이 코드를 설명하면서 이 부분을 설명을 했죠. 그 사이즈가 얼마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막상 실행을 시켜보면 인식률이 제대로 나오지 않을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럴 때는 반복 횟수를 일단 늘려보고요. 그 다음에 히든 노드의 개수를 늘려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학습률을 좀 조정해 봐야 되고요. 옵티마이저도 바꾸어 봅니다. 또 아직 안 배웠지만 활성화 함수를 바꿔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처럼 신경망은 사용자가 바꾸어 보아야 할 것들이 많이 있고요. 자, 그래서 코드가 완성됐다고 해서 이게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 시작인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그 바꿀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바꿔가면서 그 테스트 시간을 충분히 가지면서 경험을 쌓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참고로 그 레이블이 0일인 경우와 달리 레이블이 원합 벡터로 이렇게 바뀌었을 때는 원래 이 로스를 그 직접 로스를 정해준다면 이렇게 정해줬었잖아요. 자, 그런데 0일로 이렇게 그 원합 벡터로 바뀐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코드를 바꿔줄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위에서 크로스 엔트로피 그거를 쓰면 되긴 되죠. 자, 그래서 y도 벡터고 y 햇도 벡터죠. 그리고 y는 여러 개가 있더라도 그 중에 한 개만 1이기 때문에 대응되는 것끼리 곱하게 되면 그 여러 개 중에 한 개만 살아남습니다. 살아남게 되죠. 그리고 그 y가 예를 들어서 여기는 샘플이 4개였으니까 4 2였죠. 그죠? 그러니까 로우 컬럼 축에 대해서 1번 축에 대해서 이 서메이션을 하면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 민을 취하면 최종 로스가 되겠죠. 자, 그럼 위에 것도 한번 요거는 여기 있는 코드를 긁어와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이랑 달라진 점은 300번 거의 뭐 200번 만에 100 몇 번 만이네요, 사실은. 한 150번 정도 만에 1.0까지 도달을 했고요. 그 다음에 대신에 300번 돌렸을 때 여기는 로스가 0.18까지 내려갔고요. 아까는 0.4였나요? 거기까지 내려갔었죠. 그래서 히든 노드의 출력을 하나 더 늘림으로 인해서 여기 웨이트의 개수가 더 늘어났죠, 그죠? 웨이트의 개수가 3개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늘어난 개수에 의한 늘어난 만큼 이 네트워크의 그 학습 용량이 좀 늘어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 히든 노드의 개수를 많이 늘리면 아마 로스는 굉장히 빠르게 그 감소를 합니다. 나중에 그런 부분도 테스트를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